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청와대가 연임을 시도했던 조혜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사태, 선관위 개혁해야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선관위라는 것은 행정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대법관들이 맡고 지방 지역 선관위 위원장을 법원장들이 맡는 것이 관례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 선거에 부정선거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은 그 관할 법원이 재판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문제가 터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고도의 부정선거 전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 위원들 같은 경우에 선관위원장도 그렇고 중립적인, 정당에 전혀 관련하지 않는 중립적인 인사들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이 깨어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서 밀던 조혜주 사태, 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선관위 위원을 민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우리 국민들이 빨리 깨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이 선관위 위원을 3명을 임명을 하게 되는데요, 9명을 임명하게 되는데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그리고 국회가 3명,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공동 1명, 이렇게 9명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선거는 공정성인데, 지금 이제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도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중앙선거관위 위원을 대통령이 3명, 대통령은 정치인이잖아요. 또 대법원장이 3명, 대법원장을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고,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3명을 임명하는데, 이게 대통령 정치적으로 흐르게 되면은 이거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공동 1명, 이게 다 정치인들이 임명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우리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처사냐,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이 대법원장이,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법정에 들어서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든지 정치와 연결되어 있다라면은 그 나라는 정치 판사들의 천국이 돼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세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욕심과 이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탐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장동 사태에서도 많은 법조인들이 연루되어 있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험한 처사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대법원장을 누가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네, 이 대법원장 같은 경우, 대법원장은 일반 사무를 대법원의 일반 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사법행정 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대법관의 임명 제청권,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또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맡아요, 보면. 그러면은 이 대법원장이 정치권하고 연결되고 이 대법관이 연결되고 하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거죠. 대법관의 임명 제청권,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외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헌법재판소도 이 지금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연관돼 있고, 그리고 이 대통령이 정치적인 지명을 한다라면은
이 9명이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급 판사 보직권 등을 행사하는 거죠. 막중한. 그리고 대법원장의 임명은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그쵸? 지금 국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회 보면은 뭐 여당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그 40세 이상의 자 중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판사, 검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의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이런 법을 만든 것도 보십시오. 국가기관이나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이나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이런 자들이 대법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던 자 등 각 분야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임명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 지금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사실상 판사 양성을 별도로 하고, 검사 양성을 별도로 하고, 변호사 양성을 별도로 하고, 판사, 검사, 변호사가 시험을 분리를 해야 됩니다. 판사고시, 변호사고시, 검사고시. 왜냐하면 이게 다 동기동창생들이고, 예를 들어서 동기동창생들이고, 또 어제의 판사가 오늘의 변호사가 돼요. 어제의 검사가 오늘의 변호사가 됩니다. 이런 정황이 우리나라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조인들과 정치인들과 손을 잡고, 또 돈과 손을 잡고 카르텔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집단화를 만들어 버리면은 국민들은 자유와 정의를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깨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자기들이 국민을 지배하기 유리하게 법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법을 집행해 나간다라면은 우리나라는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바른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유튜브가, 저도 유튜브 이 뭐 경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제재를 엄청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 유튜브가 이게 이제 채널을 정지가 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뭐 백신 얘기를 자꾸 한다든지, 또는 뭐 정치권을 비판한다든지, 또 우리 사회에서 어떤 후보를 굉장히 언론이 비난을 하고 언론이 막고 있는데, 그런 후보를 옹호 발언을 한다든지 지지 발언을 한다든지 하면은 찍힐 수가 있는 거예요. 찍히면은 어느 날 유튜브도 진짜 뭐 경고받고 그냥 채널이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유튜브 채널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또 네이버 TV나 카카오 TV도 움직이고 있고, 블로그도 끊임없이 글을 써서 뭔가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길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밴드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계속 활동을 하지 않으면은 이거 진짜 위험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국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요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가 연임을 시도했다라는 것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관위 상임위원을 정치인들이 임명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깨어나서 법의 허점, 그리고 그 법을 누가 만들었는가, 하늘이 만든 게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법을 만들었고 제도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인간들이 인간을
어떻게 지배하려고 법을 만들었는가 라는 것을 꿰뚫게 되면은 우리는 이 억울한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국민이 진정으로 주인이 되는 세상을 열지 않으면 우리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살아왔는가 라는 고민을 우리 후손들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세상에 온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 온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또는 죽도록 노동을 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개성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죠.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왔는데 보면은 계속 돈 벌고 자식 부양하고 계속 일에 파묻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미 늙어버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된 순간에 이거 잘못됐다, 뭔가 잘못했다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살게 하면 안 돼. 하지만 이미 세상은 그렇게 법제화 돼버린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의 현실이다. 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